요즘 조국 혁신당의 인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는 아니고 일부 지역의 결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0%가 넘는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양주, 인천 서구, 인천 부평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20대에겐 10% 수준의 상당히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게 조국 혁신당의 아킬레스건이죠. 이들 지역에선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60, 70대에서도 10%대는 나오니 20대나 장년층이나 조국을 싫어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20대가 조국 싫어하는 건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으로는 맨날 진보 개혁 외쳤던 사람이 정작 자기는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입시 비리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내 정경심 씨는 징역 4년 받고 감방 생활하다 그나마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이젠 조국만 얼마 뒤에 있을 대법원 판결 나오면 바로 들어가서 2년 살다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뭘 개혁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감방 가는 것을 몇 달 남기고 당을 만들어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자기 이름을 빌에 이번에 떡하니 집어넣고 온갖 군데 나가서 지겹지도 않은지 또 다시 조만대장경 쓰는 소리하고 있고요. 몇 년 전 이야기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달림달림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던 당시 20대가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팀 결성한다는 청천벽력에 들고 일어났던 일이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 나간다고 죽기 살기로 연습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지들 마음대로 절반은 북한, 절반은 대한민국 선수로 단일팀을 만든다고 하니 선수들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선수들이 뭔 대단한 통일운동가도 아니고 내가 흘린 땀이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지. 남북 관계 발전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만큼 20대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비례후보들 몇몇 살펴보면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들 검찰개혁임내, 자주 외교내 하던 양반들이 후보로 등록하니 이것저것 내로남불 행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양반 잘 모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 했던 김준영 교수입니다. 당시 이곳저곳 출연해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이다. 미군은 점령군이다. 미군 철수해야 평화체제가 구축된다고 외치던 사람인데요.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미국 유학 시절 재미교포인 배우자를 만나 국제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들을 미국에서 낳았으니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은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다 중학교 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언어 소통 문제로 국제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제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요? 국제학교는 외국인 학교와 달리 입학 조건에 국적 제한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당신께서 직접 학교명까지 올린 곳의 홈페이지 입학 요건에 국적 제한이 나옵니까? 법적으로 국제학교는 따로 국적 제한이 없는데 누굴 속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더군다나 국제학교에서 외국인 비율도 조금 맞추는 게 이미지상 좋겠다 싶어 외국인 쿼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을 제시해야 입학이 수월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국제학교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미국 국적만 입증시키면 그 국제학교에서 얘가 한국 국적도 있는 이중국적자인지 아닌지 관심이나 둡니까? 학교에서 이중국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런 자료 제시하라고 요구할 리도 없습니다. 무슨 국정원에서 요원 선발합니까? 박은정 검사는 그래도 김준영 교수보다는 조금 더 알려져 있죠?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족으로 활동한 사람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가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상황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활동하면서요. 지금도 검찰개혁 부르짖으며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받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일약 국회의원 배지 달게 생겼네요. 그런데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니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이 남편 재산이랑 합쳐 49억 8,100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두 명 모두 검사로 활동하며 알뜰살뜰 모아 저 돈을 모아 쓸 수는 없을 것이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좀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 재산 신고액은 8억 6천만 원이라고요. 딱 1년 만에 재산이 41억이나 늘었다니 로또라도 두세 번 맞으셨습니까? 재산 내역을 가만히 보면 놀랍습니다. 전관 빨이 세긴 세네요.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개업한 게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41억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수입료 수입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임대차 보증금이야 원래 있던 재산이고요. 상속 예정 부동산이 꽤 되나 봅니다. 네? 2,300만 원이요? 이런 건 아예 해명이라고 올리지도 맙시다.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수령한 금액, 이거 진짜 많이 잡아봐야 5억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0억은 변호사 수임료로 버셨다고 봐야 할 텐데 부럽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당연한 거겠죠. 누구나 변론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종근 검사가 내세우는 게 대검찰청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전문 검사였다는 건데요. 이걸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당한 사람들을 변호하셨다는 겁니까? 다단계, 유사수신, 가상화폐, 코인 사기, 금융사건, 검사 시절 이런 사건 많이 다루었다. 조이팔 사건도 내가 담당했다고 자랑하시던데 지금은 조이팔한테 당한 서민들을 위해 뛰고 계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2, 제3의 조이팔을 변호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성공 사례 올리신 거 보면 아무리 봐도 제2, 제3의 조이팔을 변호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유사수신업체의 계열사 대표,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 강남에서 숙박업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2차례나 구속영장 청구된 유사수신업체 전산관리자, 이병헌 나온 영화, 마스터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사수신업체 및 다단계 대표 진연필, 구속영장 청구된 유사수신업체 전산관리자 박장군, 강남에서 성매매 알선했을 것 같은 김엄마. 아, 죄송합니다. 쿠팡 플레이를 무시했네요. 드라마 미끼에서 유사수신업체 및 다단계 대표인 노상천 역으로 나온 허성태 배우도 등장시켜야겠네요. 이종근 변호사도 검찰에 있을 때 허구한 날 검찰개혁 외치던 양반이니 당연히 성공 사례에 다단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뭐 그런 게 나왔을 거라 짐작했던 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10개월 만에 월 평균 15건, 총 160건 수임이요. 서초동 바닥에서 저 정도 형사사건이면 최하 착수금만 3천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갓 개업한 검사장 출신이라면 글쎄요. 3천짜리 사건은 거들떠도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남편의 경우에 160건을 했으니까 그에 이렇게 같이 정세해보면은 160억을 벌었어야 되는 거죠. 전과네요. 1억으로. 그러니 지금 20대가 조국 혁신당을 보며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누구 말 맞다나 나라의 망조가 든 거죠. 그 정도로 정의롭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는다면요. 다들 왜 20대가 조국 혁신당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 느낄 정도라면 아예 정치판을 기웃거릴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조국 혁신당의 비례후보임 내 이름 올린 양반들은 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십시오. 텔레그래프 코리아